부와 우선 특권, 담보의 설정.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다 확실한 사전적 예방 조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되는 물적 담보를 받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부에 나서는 금융기관은 가능한 한 기업 자산의 실질적 전부를 담보로 받으려고 노력한다. 앞서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담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못하여 대출금이 전부 회수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생산 설비를 은행이 장악하는 것은 담보가 제공하는 세 가지 유용한 기능 때문이다. 첫째는 기업가를 제압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기업이 조업을 하는 한 설비는 생산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기반이다. 이것을 회수당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채무자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부채를 반드시 상환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제에 지배당하게 된다. 둘째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기업 자산이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다른 금융업자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대출을 결의하기가 쉽지 않다. 즉 채무자인 기업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채를 증대시킬 위험을 낮춘다. 물론 높은 금리와 경영 간섭 같은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채무자인 기업의 신규 여신을 시행하여 이것을 계기로 기업이 지배를 탈취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 그래도 기업 자산이 거의 전부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순위는 침해받지 않는다. 셋째, 채무자가 연체하면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한다. 담보는 기업의 재산, 예를 들어 공장 같은 생산시설, 점포나 사무실 같은 영업장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설비와 재고자산 같은 동산, 재화 용역을 공급한 대가인 매출 채권 등 양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저당권,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독하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재산권이 양도되는 토지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설정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저당권이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 이전으로 재산권이 이전한 동산과 그 밖의 재산, 즉 채권, 지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인정된다. 담보는 소유권의 개수에 따라 재산 항목마다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쓰나 일물일권주의, 등기 등록이라는 고시 방법이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장이나 광산을 구성하는 기업체인 모두를 한 개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장래에 취득할 재산을 포함하여 담보 목적의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특정하여 집합적으로 동산 담보권이 설정되기도 하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채무자의 특정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채권을 종류, 발생 후, 시기,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합적으로 채권 담보권이 설정되기도 하며, 같은 법 34조 2항. 기업의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지식재산권, 선박, 건설기계, 소형 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 항공기 등에도 담보가 설정되기도 한다. 즉 양도 가능한 자산은 전부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정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채권자에게 일단 양도하되 채권이 변제되는 한 양도인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양도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이 일종으로 취급된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임차보증금도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5조.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청구권과 같이 지명채권,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양도도 채권의 양도담보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10-63836 판결. 담보는 어느 것이나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 대가로부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법률적으로 담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조건부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피상적 관찰이다. 비록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독하에 시행되는 경매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어디까지나 담보권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담보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가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교환 가치는 이미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이전해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즉 담보는 유효하게 성립한 바로 그 순간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 설정자보다 상급의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여 담보 설정자는 비록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공시되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자보다 하위 재산권자로서 다만 피담보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해당하는 금액으로 담보물을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경제적 실질을 보면 자본가가 돈을 빌려주어 물건을 사게 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받고 이자 수익을 받아내는 것은 자본가 자신이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 즉 리스와 실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즉 대출을 선택할 것인가 리스를 선택할 것인가는 계약 당사자들의 전략적 판단이다. 투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중개사 R씨가 B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연이자 5% 대부하다 자신의 돈 3억 원을 합하여 S씨가 보유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L씨는 연간 7억 원이 5%인 3,5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아파트에 거주한다. 큰 빚을 지기 싫어하는 변호사 A씨는 자신의 돈 3억을 임차보증금 내고 같은 급의 아파트를 렌트한다고 가정해보자. 법률상 소유자는 세금도 내야 하고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앞에서 본 레버리지나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하니 아마도 A씨가 부담하게 될 명목 월세는 R씨가 부담할 이자보다 클 것이다. 일단 이것을 무시하기로 하면 L씨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R씨가 은행에 내는 이자나 비슷할 것이다. 비더더서 자기 집에 사는 R씨나 보증금 내고 월세 사는 A씨나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다. R씨는 은행에 돈 사용료를 내고 L씨는 집주인에게 아파트 사용료를 낸다. 법률적으로 R씨는 채무자 포지션에 서고 L씨는 채권자 포지션에 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들이 지위를 변동해 가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다. 앞에서 본 같이 인플레이션은 채무자를 매우 이롭게 한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일률적으로 30%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R씨는 자신의 집을 팔면 1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7억 원의 빚을 갚으면 6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은 3억 원이었으니 3배 배장사를 한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큰 채무자는 정부와 은행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적 인플레이션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화폐가치 안정에 대한 가정이 손상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화폐와 부채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파기하기에 정부와 은행은 가끔 자산 가격의 하락도 유도한다. 채권자 계급이 복수이다. 이런 국면이 되면 법률상의 소유권은 의미를 축소한다. 어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능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재산에 대해 채권자의 몫을 공제한 자녀 가치를 가지는 자가 가장 잘 활용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라면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는 기만적일 수 있다.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위험이 전체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R씨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 3억 원은 전부 회수불능이다. 이런 경우 깡통이라는 소고가 쓰인다. 이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한다면 담보권자가 손해를 본다. 자녀 가치의 보유자를 경제적 의미의 소유자라면 이제는 R씨가 아니라 B은행이 되겠다. 특정 담보 물건과 우선하는 채권. 담보권은 보통 자신의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행위 없어도 법률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능을 부여한다. 그 전형이 유치권이다. 어느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를 점유한 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비록 우선 변제를 받을 자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매를 할 수 있고 점유가 지속되는 한 경락 이후에도 이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타 기계를 수리를 시행한 공업사 운영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우선한 효력을 가진다. 수리를 시행한 것은 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가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정당화된다. 건설공사의 수급인도 비슷하다. 상거래에서는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을 받을 때까지 재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처분하는 권능은 가장 강력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돈을 받고 주는 동시행의 항변이다. 모든 거래가 동시행으로 끝난다면 아마도 많은 법률가들의 일거리는 줄어들 것이다. 상사거래는 물물교환이 아니고 약속의 교환에 의해 성립하고 그 약속의 타락은 법적 잔재를 창조하여 법률가들의 일거리를 만들어낸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대등에서 자신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상기가 인정되니 동시행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도 없어진다. 동시행이나
한 개는 담보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담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이런 효과 때문이다.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을 행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우선 특권이 인정되며 이것은 선박의 점유와 상관이 없다. 항해를 하는 것이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한 선박의 항해에 기여한 채권자에게 소유자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는 특권을 인정함에 반론하기 쉽지 않다. 선박 우선 특권은 선박의 점유와 상관없이 성립하며 선박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실제로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선박 등기부에 기재되는 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즉 공용관리비는 세입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2001년 9월 20일 선고 2001-8677 판결. 나아가 세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해야만 관리단이 입주의 승인하는 것도 사실상 관리비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담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줄이 앞에 서는 채권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일반 채권자들을 희생하도록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의 조직력이겠다. 첫째, 임금이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에 앞서서 변제한다. 법조문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38조 1항.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담보권, 임금, 보통의 조세, 공과금이 일반 채권이라고 도식할 수 있겠다. 우선순위는 첫째,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두 번째 담보권, 세 번째 임금, 네 번째 보통의 조세, 공과금 및 일반 채권. 게다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모든 종류의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퇴직금에 대해도 같은 보장이 있다. 이와 같은 실체적 우선순위 규정도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임금 채권의 보장을 위한 특별한 절차와 기간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 재직근로자에 대해도 비슷한 보장이 제공된다. 이를 위하여 국영의 기금도 설치되어 있고 사무집행 비용도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2호. 실무상 도산한 기업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의 제공이라는 제재도 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2, 43조의 3. 임금이 이러한 우선특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내리막을 겪는 기업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기업의 생산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종업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우선특권이 정당하다면 해상기업이 아닌 일반의 장치산업 업종의 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배려하지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지나친 경우 타국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가는 사용자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근거가 부족한 안심을 하게 한다. 다른 기업이나 직업을 찾아 전직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일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의 좋은 선택지인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고 우리 체제는 이와 같은 임금채권, 철통보호라는 정책 결단하에 있음을 기업인들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하다가 망하면 임금 주지 않은 죄로 징역을 간다. 또한 기업에 여신을 주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자각한다. 내리막을 겪는 기업의 주인은 근로자들이다. 둘째,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다. 주택 임대차인이라는 그룹은 인민주의적 공평이라는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 있다. 그래야 담보권의 일종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후 주택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 우선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요건과 제한이 있지만 2023년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5,500만원, 서울 부근의 과밀 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곳은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관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다.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요건과 제한이 있고 2023년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원, 과민 억제권역에서는 5,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에서는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이다. 임대차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권리 실행 절차를 포함한 여러가지 쟁점에 관하여 정원에 심어진 식물처럼 다양한 규제가 있어 자세한 탐구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셋째, 조세, 즉 세금이다. 국세는 일반이 채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말은 국세유지의 규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이 책에 옮기기를 주장하게 될 정도로 장하게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 청산인 출자자에게는 개인적 책임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반대로 개인이 납세 의무를 그가 출자한 법인이 지기도 한다. 사업을 이어받은 영업 양수인도 양도담보권자도 일정한 요건과 범위라는 제한하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일견 이와 같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수권자는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기 기대하기 힘든 면이 있다. 과거 판례는 국세는 법률상 과세 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징수 확보를 위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 공시방법이 필요 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83-1105 판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채권자 전부를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채권 만족의 우선순위가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 채권자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때로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조차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물건이 멸실되기도 한다. 자연재해가 그 전형이다. 경치 좋은 곳에 지은 건물이 산사태에 쓸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포락되어 없어지기도 한다.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경우도 효과가 비슷하다. 담보 가치가 소멸한 속칭 깡통주택이나 상가는 경기 후퇴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재해이다.